공산국가다운 강력한 폐쇄 조치와 국경 봉쇄로 말미암아 팬데믹 초반 성공적인 방역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베트남. 그런데 최근 지역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며 이로 인해 우려되는 상황일 정도로 베트남은 비상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철저하게 방역을 해도 결국 이렇게 터져나오게 만들어버린 그 원흉. 그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일본에서 말이죠. 일본의 외지 인피니티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베트남에서는 일본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위험하다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팬데믹에서 가장 성공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베트남이었지만 최근 들어 베트남도 점차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4월 27일 이후 1,100명 이상이 확진되고 사상 최고치의 지역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확산의 원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본에서 귀국한 사람들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기존 일본과 베트남의 왕래는 1월 일본에서 비상사태 선언이 발령되기 전까지 일방통행 상태에 있었다면서 일본발 베트남행 정기 운항편은 중단됐었고 모국으로 돌아가려는 베트남인을 태운 전세기가 간혹 뜰 정도였던 반면 베트남발 일본행 항공편은 운행되어 11월부터 1월까지 일본에 신규 입국한 베트남인이 실습생과 유학생을 비롯 5만 명 가까이 되었을 정도라는 기사는 이 상황이 긴급사태 선언 이후에 급변했다는 것인데요. 베트남의 실습생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자 일본으로 들어가는 베트남인은 격감했고 반대로 일본을 떠나는 베트남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그렇게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는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4월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베트남에 입국한 모든 사람들 중 89명이 감염자로 확인되었는데 그중 무려 39명이 일본에서 귀국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인데요. 이 원인은 바로 일본의 수준 낮은 방역 체계에 있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항원 검사만으로 전세기에 탑승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미 베트남 실습생들이나 유학생 중에는 일본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적지 않은 상태였기에 단시간 결과가 나오는 항원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베트남에 도착 후 제대로 된 PCR 검사를 받아 확진 판명이 나오는 사례가 속출했다는 것인데요. 일본에서 출국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베트남의 대책은 엄격하여 입국 후 2주 동안 군시설 또는 지정된 호텔에서 격리되는데 39명의 감염자들 역시 모두 이 격리 기간 중에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달 베트남 당국에 충격적인 사례가 판명되었다는 것인데요. 일본에서 귀국한 사람 중 한 명이 격리를 다 마친 뒤에 발열 증상을 호소하고 검사 결과 확진이 되었다며 이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 중 몇 명도 감염이 되어버렸고 그 후로부터 베트남 각지에서 지역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알려지기로 베트남과 국경을 맞댄 중국 등에서의 밀입국자로부터 베트남에 확진이 발생한 케이스들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적어도 중국에서의 감염은 억제되고 있다는 기사는 베트남의 최근 감염 확대는 일본에서 유래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금 베트남에서는 일본에서 돌아온 사람은 위험하다는 이미지가 퍼지고 있고 이는 일본 내에서도 도쿄나 오사카 지역의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인데요. 아울러 기사는 이런 일본의 방역 대책의 부실함을 지적하면서 이런 일로 인해 일본에 반드시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공급원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정남이가 떨어져 일본을 떠나는 외국인들이 더 늘고 있다 지적하고 있는데요. 기사가 지적하는 외국인들의 일본 탈출에 대해서는 일전에 로이터 통신과 가디언 등의 외신들도 보도한 바 있죠. 철저히 막아내고 있다 자랑하던 베트남도 일본의 일격은 못 피한 상황이기에 베트남은 이제 일본이라고 하면 치를 떨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이 정남이 떨어지는 짓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외국인 비하에 나섰습니다. 마이니치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감염자의 치료 비용에 대해 일본인과 외국인 등의 국적을 불문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치료비의 국비 지원을 목적으로 감염된 사람들이 일본에 방문하고
하고 있다는 소문이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신들의 모국에서는 치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부 국가의 사람들이 일본의 치료비 지원을 노리고 입국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일본에 감염을 시키고 있다는 괴소문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내용임이 당연하죠. 이미 감염된 사람이 치료를 목적으로 일본에 오는 것은 출국 전에 항공사별로 승객들을 상대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장시간 비행을 견딜 수 있는 무증상이거나 발열도 없는 경증의 사람도 가능할까 말까인데, 그렇게 특별히 증상도 없는 무증상 경증 환자가 컨디션 악화의 리스크를 무릅쓰고 반드시 낫는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 일본에 단지 공짜 치료를 목적으로 일부러 온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기사인데요. 더군다나 치료비는 공짜라고 해도 일본으로 향하는 경비가 더 많이 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괴소문이 퍼지는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종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그 혈통들이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이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백신 접종하는데 사용된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국가 일본에서 치료를? 그렇게 간 큰 외국인이 있을까 싶습니다. 마이니치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실수로 이미 사용한 주사기를 다른 사람에게 접종할 때 다시 사용하는 사건이 또 터졌다는데요. 니시요시노구 니시요시노 주민센터에서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에서 시의료협회에서 파견온 의료인이 실수로 다른 사람 팔에 사용된 바늘을 꽂았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의사는 주사를 맞기 전에 각 환자들이 작성한 설문지의 숫자와 사용한 주사기의 수를 비교해보니 한 개의 주사기가 부족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주사바늘 재사용도 물론 어처구니 없지만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조차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고 주사기와 설문지 종이를 일일이 비교해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인데요. 영국의 가디언도 또 다른 부분의 일본 의료와 방역 시스템의 부실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일본에서 온라인 백신 예약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백신 접종 속도가 너무 느려 속도를 내고자 대형 백신 접종 센터를 개설한 지 고작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라 보도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자위대가 운영하는 도쿄와 오사카의 두 곳의 대규모 예방접종 센터는 65세 이상 3,600만 명의 대상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설되었고, 백신 접종 예약을 위해 고안된 임의 코드와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고안된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일본의 신문 기자들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실제로는 65세가 되지 않은 기자들이 무작위의 코드 번호를 사용해 예약을 해도 실제로 예약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먼저 백신을 맞는 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즉 65세고 3,600만 명이고 뭐고 간에 그냥 아무나 신청하면 접수가 된다는 것을 밝혀내버린 것이죠. 게다가 이것은 개설 하루 만에 터진 일이라는 사실인데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런 엄청난 일을 두고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 인정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참나, 진짜 악의적인 보도 맛을 본 적이 없는 작자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악의적 보도를 한번 맛보고 나면 다시는 정치질 못해 먹겠다 도망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고 보니 기시노부오는 친애하는 아베 총리의 족보 복잡한 친동생이니 이런 비난 성명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니군요. 어쨌든 이렇게 백신이 있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본은 어차피 못 쓸 백신, 그들 때문에 대폭발 시작된 베트남에 그걸 선물로 줘버리면 서로서로 사이좋은 국가로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